자, 내신 대비 문제풀이입니다. 선생님 결심을 했습니다. 다 풀어버리겠어. 내신 시간이 길어질 테니까 빨리 진행할게요. 자, 봅시다. 당연히 초반 문제는 좀 쉽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빨리 눈치챌 수 있을 겁니다. 색깔은 너 왜 이러니? 색깔 바꿀 시간도 없는데 혼자 마음이 급하네. 자, 리미트 n-데 bn분의 an의 극한 얼마예요? 요거 4가 되죠. 더하기 1이 5로 수렴하니까 얘는 4가 되는 겁니다. and an 수열의 극한은 2다. 자, 수렴하는 수열의 극한, 수렴하는 두 수열을 알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bn이라는 수열의 극한을 물어보고 있어요. 질문은 bn의 극한. 자, 그럼 이런 bn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an이라는 수열을 bn분의 an이라는 수열로 나누어 주면서 표현해낼 수가 있겠죠. bn이란 것은 an 나누기 bn분의 an 역수 취하면은 an 약분되는 거니까. 이게 가능한 이유는 bn분의 an 나누어 주는 수열, 분모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일단 나누어 주는 수열이 0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나누어 주는 수열의 극한 역시 0이 아닌 4라는 값입니다. 0 아닌 값으로 나누어 줄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리미트 bn은 bn 수열의 극한은 리미트 n 무한대 bn분의 an, 일부러 또 이렇게 바꿔 써봤습니다. an의 극한과도 같다. 그러면은 an의 극한 2, bn분의 an의 극한 앞서 구한 4, 정답 2분의 1 되겠습니다. 다음 2번 참거지 찾는 문제네요. 2번부터 또 뭔가 조금 힘들게 하려고 하나 봅시다. 리미트 n 무한대에 대하여 n분의 an이라는 수열의 극한이 존재한다. 수열의 극한이 존재한다는 말은 이 녀석이 얼만지는 모르지만 여튼 수렴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얼만지는 몰라요. 실수의 값으로 수렴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수렴하고 있다가 아니라 수렴하도록 해야 돼요. 얘가 수렴하려면은 다음 기억, 니은, 디귿 세 개의 녀석들 중에 어떤 an이 주어진 n분의 an이라는 수열을 수렴하게 할 것인가 같이 한번 봐야 되겠네요. 자, 기억 an의 값이 1부터 n까지의 합이니까 리미트 n분의 an 극한 보는 겁니다. 1, 2, 3 땡땡땡 n까지. 분자가 좀 다항식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은 지저분한 형태죠. 그러면 n분의 1부터 n까지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셔도 되고요. 또는 자연수 거듭제곱 시그마 k 공식을 써도 되겠습니다. 2분의 n 더하기 1. 그러면 요거는 n 약분되니까 리미트 n 무한대에 대하여 2분의 n 더하기 1 무한대 발산합니다. 무한대 발산해요. 그래서 기억은 거짓말. 자, 이런 식으로 조건에 나와 있는 an 수열들을 가지고 n분의 an이 수렴하는지 계속 하나씩 찾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리미트 n 무한대, 요거는 일반항부터 적어놓고 볼게요. 지금 제시된 수열의 일반항, 즉 n분의 an이라는 것이 이런 모양이네요. n분의 1 더하기 마이너스 1의 n 거듭제곱. 자, 왜 얘는 일반항부터 따지려고 하느냐? 마이너스 1의 거듭제곱이 있다 보니까 선생님이 일부러 홀수항들, 짝수항들 순서를 나누어서 홀짝 순서에 맞추어서 값들을 한번 적어 볼까 합니다. 수열이 수렴하려면은 홀수항, 짝수항 각각 수렴해야 되겠죠. 그 수렴하는 값이 역시 동일해야 될 것이고. 자, 방금 이야기 다시 정리. 수열 an이 수렴한다. 이것의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똑같은 이야기. 어퍼치나 매치나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똑같은 이야기.
an 수열의 짝수항들인 a2n-1도 역시 수렴해야 되고요. 그러면은 홀수항들인 a, 2n, 여기는 n으로 쓰지 않겠습니다. 위에서 n을 썼으니까 2k-1 조금 다른 변수라는 의미로 2k 역시 수렴해야 되고, 여기까지만 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극한이 서로 동일한 값이어야 합니다. 수렴하는 값들이 동일해야지만 전체 수열인 an 수열도 수렴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홀짝항들만 일부러 나눠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홀수항은 n에다가 2k 빼기 1이 대입되는 거죠. 짝수항은 n에다가 2k가 대입되는 거고, 자, 뒤에 얘기가 헷갈린 친구들은 1, 2, 3, 4 하나씩 넣어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n분의 an이란 것은 n 대신에 2k 빼기 1분의 자, 1 더하기 마이너스 1에 2k 마이너스 1 거듭제곱. 자, 이렇게 쓰면 계속 헷갈리죠.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가도 됩니다. 언제나 여기는 홀수 값들이 들어갈 거예요. 마이너스 1의 홀수 거듭제곱은 얼마? 마이너스 1이죠. 그럼 분자가 0. 분모는 절대 0이 될 리가 없네요. 그러면은 홀수항은 무조건 0이 되는 것이고요. 짝수항에서 n분의 an을 관찰한다면은 n 대신에 2k 1 더하기 마이너스 1의 2k 거듭제곱. 자, 역시 또 헷갈린다면 요거 짝수로 바꿔보시면 됩니다. 자, 짝수로 바꿨다. 마이너스 1의 짝수 제곱은 양수 1이잖아요. 2k분의 2네요. k분의 1이라고 나오네. k분의 1. n이 커진다라면은 k도 덩달아서 같이 증가합니다. n이 증감에 따라 k도 같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리미트 n 무한대란 것은 리미트 k 무한대와도 같으니까 k분의 1의 극한은 0으로 수렴하겠죠? 0으로 수렴합니다. 결국 둘 다 수렴하는 값이 같아요. 얘는 상수니까 극한이 동일한 거고, 극한이 상수값 그 자기 자신인 거고, 아래는 k가 무한대로 갈 때 0으로 수렴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니은은 참이 되는 녀석이네요. 아니라면 1, 2, 3, 4 넣으면서 관찰하셔도 돼요. 공간이 좀 이어지진 않지만 여기서 적고 잠깐 지워버릴게요. 첫 번째 1분의 홀수 들어가니까 1분의 0. 두 번째 2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2. 3분의 0, 4분의 2, 5분의 0, 6분의 2, 7분의 0, 8분의 2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된다고요. 그러면 홀수항들은 모두 다 퐁당 0이 나오고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이런 식으로 진행되겠죠. 0으로 수렴한 녀석인 거 알 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 남은 거 디귿 봅시다. 리미트 n 무한대 n분의 자 루트 빼기 꼴이네요. 그러면은 생각하셔야 될 거, 루트 있다고 무조건이 아니라 루트 빼기 때문에 부정형이 되니까 이 친구는 유리화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유리화를 하려면은 루트 더하기 루트를 분자 분모에다가 곱해 주셔야겠죠. 플러스 2n 조심하시고요. 2n제곱 더하기 n 더하기 2n 리미트 분모에서는 n 곱하기 요거대로 갑시다. 2n제곱 더하기 n 더하기 2n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2n제곱 더하기 n에서 마이너스 4n제곱 빼는 겁니다. 실수하시면 안 돼요. 2n의 전체 제곱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남은 게 마이너스 2n제곱하고 더하기 n입니다. 자, 그러면 분모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헷갈리니까 nn 나눠버립시다. nn 나눠버립시다. 그럼 여기는 1 남네요. 너는 없어지고, 그럼 너도 지워버릴게요. 정리됐죠? 자, 그러면은 요거 어떤 모양입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에요. 유리화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 부정형입니다. 그래서 분자 분모에다가 분모의 최고차 n을 나눠줍시다. 루트 2 더하기 n분의 1 더하기 2분의 마이너스 2 더하기 n분의 1 분자 분모에다가 루트 안에서는 n제곱, 루트 밖에서는 n
그거 제일 큰 거니까 n을 나눠준 겁니다. 그리고 리미트 보내버리면 0, 0 수렴하니까 2 더하기 루트 2분의 마이너스 2라는 값 나오죠. 뭐 유리화까지 하면 되겠지만 어쨌든 이거 실수값 오케이? 실수니까 수렴한다 되는 겁니다. 문제에서는 수렴하기만 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디귿 가능한 이야기 되겠고요. 자, 3번 문제 넘어가야겠죠. (3번) 문제는 정수 소수 이야기 하는군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한번 쌤이 언급했던 부분은.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죠. 루트 안에 있는 인수를 봅시다. n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2. 자,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는 거라고 했냐면은 이 n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2보다 큰 거 또는 작은 거 어떤 걸 위주로 잡느냐? 완전 제곱식을 찾는 게 포인트입니다. 완전 제곱식을 찾아라. 왼쪽도 오른쪽도. 자, 그러면 n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2 완전 제곱식과 연결시켜서 여러분이 먼저 생각해 줄 식은 얘보다 1 작은 요런 녀석이 있네요. 요거 n 더하기 1의 전체 제곱이죠. n 더하기 1의 전체 제곱 다시 바꿔 적을게요. n 더하기 1의 전체 제곱.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럼 n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2보다 큰 완전 제곱식은 뭐지? 큰 것 중에 제일 작은 건 뭐지? 고민할 거 없다고 했습니다. 무조건 요 n 더하기 1에다가 플러스 1을 해주시면 됩니다. 즉 n 더하기 2의 전체 제곱 나타내시면 돼요. n 더하기 2의 전체 제곱입니다. 무조건 1의 값 차이가 납니다. 그건 쌤 믿고 그냥 기억하세요. 따라서 루트 n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2라는 값은 n 더하기 1보다는 크고 n 더하기 2보다는 작다. 루트 씌워서 그렇죠? 루트 씌워서. 자, 이렇게 나타낸 의도가 뭡니까? 우리는 정수와 소수 부분을 보고 싶다고 했어요. 따라서 루트 n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2의 정수 부분 an은 무조건 앞에 있는 값 n 더하기 1이다. 왜? 1.234라는 값은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죠. 이때 정수는 1이잖아요. 그 1이라는 건 무조건 앞에 있는 정수의 값을 의미하는 거네요. 그래서 앞에 있는 값이 식으로 나와 있다 하더라도 그 녀석을 픽하는 거고요. 소수 부분은 어떻게 표현한다고 했었죠? 수업 시간 했던 이야기 다시 기억 되살립시다. 소수 부분은 루트 빼기 정수 부분 n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2 마이너스 정수의 값 n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마무리. 이제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진행하면 되겠죠. 리미트 an, bn 극한 구하여라. 리미트 n 무한대 an의 값은 n 더하기 1이었고요. bn의 값은 루트 n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2 마이너스 n 더하기 1입니다. 자, 무한대 그리고 무한대 빼기 무한대. 오케이, 여기 무한대 빼기 무한대 나왔다. 여기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부정형이네요. 그래서 뭘 선택하느냐? 유리화를 진행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유리화 좀 빠르게 써볼게요. 누굴 곱한다라고 작성하지 않고 그냥 바로 그 결과들만 적는다면은 마이너스 꼴이 아니라 플러스로 바꾸면 되는 거죠. 합차식을 곱해준 게 이 부정형의 다시 유리화의 포인트니까. 그러면 원래 남은 n 더하기 1 여기 있고, 자, 그 다음 연산 제곱 마이너스 제곱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입니다. 그래서 남은 게 n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2 그놈만 사라졌고요. n 더하기 1의 전체 제곱이니까 n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1 요렇게 남네요. 요거 안에 연산하면 얼마 쭉 지워지니까 2 빼기 1 1만 남네요. 1만 남습니다. 따라서 한번 적고 그러면
루트 n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2 더하기 n 더하기 1분의 뭐만 남았다? 2 빼기 1이니까 1. 그러면 앞에 있는 인수 n 더하기 1만 남았습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인 거 동의하십니까? 이해하십니까? 생각나십니까? 판단되십니까? 그러면 뭐 합니까? 분자분모를 n으로 나눠주셔야 되겠죠. 루트 안에서는 n제곱이니까 1 더하기 n분의 2 n제곱분의 2 더하기 1 더하기 n분의 1 더하기 n분의 1 뭐 했다고요? 분자분모 n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극한 너 0, 너도 0, 너도 0 everybody 손잡고 0. 자, 1 더하기 1 2분의 1 값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의 극한은 2분의 1이랍니다. 뒤에 연산은 역시 여러분들 어느 정도 다 하는 부분이고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는 거 뭐죠? 바로 앞부분 an과 bn은 어떻게 찾아낼 것이냐, 완전 제곱식을 통해서 정수 부분 표현해 내시고요. 그 정수 부분을 제거해 줌으로써 소수 부분의 값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이어갑시다. 4번 문제. 자, 나와라 뚝딱 4번 이렇게 생겼고요. 자, 뭘 원하죠? 보니까 항상 옳은 거 찾으라네. 아, 요거 보기 가져와야 되겠구나. 5개의 보기도 같이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부터 올라가. 슥슥슥슥슥 요렇게 감쪽같이. 원래 둘이 한 몸이었던 것처럼. 자, 항상 옳은 거 어떻게 찾을 것이냐. 일단 리미트 극한 묶고 있네요. 요것도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네요. 무마무꼴. 그러면은 루트 들어가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 다음 유리화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판단해야 돼요. 루트 있다 유리화가 아니라 루트 있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니까 유리화를 하는 겁니다. 진행합시다. 리미트 n 무한대, 여러분 잘 아는 유리화 더하기를 넣어주면 되는 거죠. 4n제곱 더하기 an과 더하기 2n. 그럼 분자에서는 제곱 마이너스 제곱, 요거는 2n의 제곱이니까 4n제곱, an만 남아요. an만. 요게 b로 수렴한답니다. 보니까 루트 안에 n제곱, 루트 밖에서는 n. 분모에서는 1차가 제일 크네요. 그럼 분자에서 1차가 제일 큰 거죠. 따라서 분자 분모 n으로 나눠버리고 극한 계산 실제로 해버립시다. 루트 안에서는 n제곱 나눴으니까 4 더하기 n분의 실수 a 더하기 2분의 a. 극한 보내면 너 0으로 수렴하니까 루트 4는 2와도 같네요. 따라서 4분의 a가 되고요. 그 값이 b가 된다는 것이, 이꼴 b가 된다는 것이 문제의 조건입니다. 자, 수렴을 한다면은 이 사실이 반드시 성립해야 되겠군요. 그리고 and 요게 무슨 말이냐, a, b의 값은 0이 아니다란 말은 첫 번째 a가 0이 아니다, 두 번째 b가 0이 아니다, 세 번째 a도 0이 아니고 and b도 0이 아니다. 그 말인즉슨 and b는 0이어도 되고요. and 잠깐만. 네. 자, 요 세 가지 중에서 무엇을 뜻하는 거냐? AB의 곱이 0이 아니다란 말은, AB의 곱이 0이 아니다라는 말은 바로 요 세 번째 둘 다 0이 아니란 소리예요. 둘 다 0이 아니란 소리입니다. 그렇다면은 항상 옳은 거 찾아라. 네, 요거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A는 4B의 값과 같다. 요 3번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A, B 모두 다 0이 아니다라는 것은 또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느냐? 다른 말, B분의 A는 4가 되고요. A분의 B의 값은 4분의 1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A, B를 마음대로 나눠도 된다라는 겁니다. 뭐 크게 새삼스러운 내용은 없네요. 다음 5번 문제 가려면은 조금 이동해서 모든 자연수에 성립한다, 극한 찾아라, 블라블라블라. 뭐 an, bn이 둘 다 양수랍니다. 사실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될 수 있어요. 판단하는데 중요한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여튼 이런 an, bn 가지고 다음 성질이 꽤나 복잡해 보이네요. 복잡해 보여요. 일단 패스. 요거 찾으랍니다. 리미트 누구의 극한이냐? an의 제곱, bn의 제곱, 제곱의 합. 수열 극한의 기본 성질 따라서 an제곱의 극한, bn제곱의 극한 따로 구해도 무방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좀 기술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조건을 봅시다. 조건에서는 an, bn 곱이 나와 있고요.
an 더하기 bn 합이 나와 있습니다. 곱과 합이 있는 상태에서 무엇을 찾을 것이냐? 문제의 질문은 제곱의 합을 묻고 있습니다. 곱과 합을 가지고 제곱의 합을 묻는다. 선생님이 살짝 수정해 볼게요. 요렇게 n만 지우고 보면 요거 뭐? 수학 1 수학 상에서 하던 다항식의 연산 곱셈 공식의 변형이죠. 기억나세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무엇과 같다? 합의 전체 제곱에서 마이너스 2배 2ab를 빼던 것과 같다. 거기에 지금은 그냥 n만 추가되어 있는 것 뿐입니다. 오케이 바리 an, bn 이런 식으로. 즉 지금 이거는 뭐 an의 극한, bn의 극한 또는 뭐 제곱의 극한 따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곱셈 공식의 변형에 따라서 an 더하기 bn의 전체 제곱에서 마이너스 2an bn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an bn의 값은 1과 같다고 하네요. 그러면 너 일단 미리 성인수수 해버립시다. 곱하기 1. 그러면은 이거 바로 2라고 쓰면 되겠네요. 식이 한결 간단해졌죠. 여기서 필요한 거, 여기서 중요한 거, an과 bn의 합은 0입니다. an은 양수고요. bn도 양수입니다. 따라서 양수끼리 합한 an 더하기 bn도 역시 양수죠. 양수의 제곱을 하면은 제곱의 합이 아니라 양수의 제곱을 해도 역시 0보다 클 겁니다. 즉 문제에서 나와 있는 이 수열 an 더하기 bn 제곱 마이너스 2라는 것은 0보다 크다라는 것은 당연한 사실. 동의하십니까? 0보다 크다라는 거. 그리고 an 더하기 bn은 이것보다는 작거나 같은 거래요. 거기다가 제곱하고 2를 빼야겠답니다. 잠깐 요거 이렇게 써야 되겠네. 그러면은 1부터 2 땡땡땡 더하기 n까지 한 것분의 n제곱 더하기 4 요것의 전체 제곱보다 작거나 같다. an 더하기 bn의 값을 가지고 와서 대소관계 관찰했네요. 요거 보니까 수열 극한의 대소관계네. an, bn 찾아서 하는 게 아니라 수열 극한의 대소관계, 다른 말로 샌드위치 법칙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그걸로 문제 풀어라는군요. 자, 그러면 요거 좀 더 정리합시다. 요 부분만 복잡하니까 1부터 n까지 더했다 2분의 n 더하기 1이 되겠고요. 분자는 그냥 n제곱 더하기 4 그 상태입니다. 요거 전체 제곱을 한답니다. 그럼 일단 분모에 있는 2는 요렇게 개수처럼 앞으로 빼내주시고요. 4 곱하기 n제곱 n 더하기 1의 전체 제곱분의 n제곱 더하기 4의 전체 제곱 이런 식으로 둘게요. 물론 전개하셔도 무방하긴 하겠지만. 그러면 요거 좀 바꿔 적어야 되겠죠? 스르륵. 오케이. 아유 뭐야 요렇게. 오케이. 자, 이때 극한 an 제곱 더하기 bn 제곱의 극한이니까 자, 여기 뒤에 빼기 1 해줘야 되는 거 잊지 맙시다. 그러면은 너 일단 마이너스 2까지 해주면 뒤에 마이너스 2 붙고요. 0에서 2 뺐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극한 구하러 가볼까요? 자, 샌드위치 법칙이니까 가운데 극한이 우리가 묻고 싶은 겁니다. 가운데의 극한. 그러면 오른쪽 극한 보내면은 제곱 그리고 n 더하기 1의 제곱 분모가 n에 대한 4차 분자도 n제곱의 전체 제곱이니까 역시 4차. 그럼 개수의 b니까 4 빼기 2가 되네요. 요거 극한 4 빼기 2인 2. 상수니까 너 극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와 양수 2. 값의 범위가 꽤나 벌어져 있습니다. 둘이 똑같은 값으로 나와야지만 샌드위치 법칙 극한 성질에 따라서 가운데 있는 녀석이 동일한 값으로 수렴할 거잖아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보자. 자,
요 문제 요런 게 조금 함정이라고 해야 될까? 난이도 있는 포인트가 되네요. 보기 보고 적당한가 골라 찍는 것도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최종 선택이긴 하지만 기술적으로 좀 더 수정합시다. AN, BN 곱이 1이 된다라는 게 이게 그냥 아무 AN, BN이나 되는 건 아니에요. AN, BN이 양수 값이면서 곱이 1이 되려면 다음과 같은 관계여야 합니다. 자, AN 더하기 BN 그리고 곱과 관련된 관계식 중에 하나 2 곱하기 루트 AN, BN 얘네 둘 사이의 관계 뭐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바로 산술기하인 거죠. 산술기하. 이 값은 2가 되고요. 산술평균, 기하평균. 자, 산술기하평균에 의하여 그냥 AN, BN의 합이 단순히 0보다 큰 게 아니라 요걸 그러면 여기다가 갖다 붙이긴 좀 그러네. 산술기하 평균에 의하여 합은 단순히 0보다 큰 게 아니라 2보다는 큰 값이 되는 겁니다. 2보다는 큰 값. 그런 2의 제곱에서 그러면 AN 더하기 BN은 2보다 크니까 제곱 빼기 2를 하면은 우변의 값도 2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2가 아니라 0 빼기 2가 아니라 2의 제곱 4 빼기 2가 되니까 2. 그래서 양쪽 극한이 모두 다 2로 수렴하게 되겠습니다. 자, 6번 갑시다. 6번 AN 극한 찾는 거랍니다. 보니까 AEN-1 요거 홀수항 AEN 짝수항 홀수항들끼리만 극한 찾고요. 짝수항들끼리만 극한 찾아서 비교 한번 해봅시다. 홀수항의 극한 리미트 n 무한대 a en-1 홀수항의 극한이니까 aen-1 대신에 실제 그 수열의 일반항 대입해 주시면 극한 마이너스 2가 됨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짝수항은 리미트 n 무한대 aen 리미트 n 무한대 aen 대신 바꿔 쓰면 되니까 1마 2n분의 1뿔 4n 개수의 비 마이너스 2분의 4 마이너스 2로 수렴하네요. 둘 다 동일하니까 an 수열의 극한은 얼마? an은 마이너스 2로 수렴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친구는 좀 쉬운 친구였네요. 착한 친구, 쉬운 문제는 좋은 친구. 반가운 친구 뒤로 하고 이번에는 7번. 역시 앞서서도 한번 봤던 그런 유형이네요. nan의 극한이 5다. 그렇다면은 리미트 n 무한대에 대하여 nan의 제곱 마이너스 nan 마이너스 an 더하기 1이란 녀석의 극한 찾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변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각에 대한 극한을 찾는 거 위주로 좀 진행할 건데요. nan의 제곱이란 것은 n 곱하기 an의 전체 제곱으로부터 나타낼 수 있겠죠. 분모 n으로 나눈다면 이런 거 하나 있겠고요. 마이너스 리미트 n 무한대에 nan은 뭐? 그냥 nan 그대로 쓰면 되겠고요. 마이너스 리미트 n 무한대 an이란 것은 nan을 n으로 나누면 되는 거고요. 마지막 리미트 1 요렇게 포인트는 전부 다 nan과 관련된 모양으로 나타내 주는 겁니다. 왜냐면 알려준 조건이 nan 밖에 없으니까. 자, 계산 들어가죠. n이 무한 들어간다면 무한대분의 nan은 5니까 25 그리고 마이너스 nan은 5 마이너스 n 무한대분의 nan 5 더하기 1 그러면 무한대분의 숫자는 모두 다 0으로 수렴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죠. 결국 마이너스 4가 수렴하는 값 되겠습니다. nan의 값으로 표현해내는 거 요게 포인트. 쉬운 친구 착한 친구들은 빠르고 그리고 조금 손이 많이 가는 친구들은 이야기 좀 더 나누면서 진행하도록 하죠. 자, 이제 8번 9번 세트형 문제랍니다. 세트형 문제면 세트 플레이 해야 되나? 요렇게 일단 한 페이지에 다 들려나? 그림을
둘 다 가져오긴 했어요. 문제를 두 개 다. 자, 4,0과 0,6을 잇는 선분 AB 그림을 보면 참고할 수 있겠네요. 4,0, 0,b라는 AB를 잇는 선분에 대하여 선분 AB를 n 대 2n 더하기 1로 외분하는 점 x의 좌표를 xn이라고 하자. xn의 극한을 찾으시오. 뭐 요거는 굳이 같이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겠네요. 그래서 뒤쪽에다 일단 하나 치워두고 다시 8번 문제로 복귀. 자, 외분하는 점의 좌표 외분 공식 기억하셔야 되겠네요. 기억 안 나는 친구들은 역시 1학년 때 공부로 돌아가서 빨리 확인하고 가야 되겠죠. 교재 수학 상하 뒤져서 점의 4점 내분 외분하는 공식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내용 정리 복습 쌤이랑도 같이 해보도록 하죠. 선분 AB의 내분점과 선분 AB의 외분점. 내분점은 안에 있다고 해서 보통 인테리어 포인트 I를 쓰기도 하지만 헷갈려서 P라고 쓰고요. 그냥 점이니까 P. 그럼 외분점은 Q라고 많이 씁니다. 자, 내분 외분할 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몇 대 몇 내분하는 내외분의 길이 B가 존재하죠. M 대 N의 첫 번째 내분점 P는 어떻게 나오겠는가? 그러면 먼저 선분 AB, AB의 점의 좌표들도 정해야 됩니다. A는 x1, y1이라 하고요. B는 x2, y2라고 합시다. 이때 내분점 P의 좌표는 어떻게 되나 다음과 같습니다. 내분은 mn 다 적고요. mn 다 적고요. 자, 여기에다 공식 암기하는 방법이 이랬죠. 선분 AB 순서대로 적고 그 아래에 길이의 B를 적습니다. 그리고 X자 모양 곱해서 순서대로 내린다라는 거. 즉 MX2 M과 지금 요거는 X 좌표들 먼저 보고 있는 중이에요. 점의 좌표니까 X 좌표, Y 좌표. 길이의 B, M 대 N 먼저 적어주시고요. 사실 여기 위에도 MN 순서로 똑같이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그러면은 크로스 대각선으로 곱한다. X2, X1 Y 좌표니까 Y2, Y1 뒤에서 앞을 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게 내분점 뿐만 아니라 외분점에서도 공식이 거의 동일하게 유사하게 진행이 됩니다. 요거를 스르르르르 외분점이라고만 바꿔 적으면 된다라는 거죠. 이것도 지워야지. 외분점 P 다음에 알파벳 Q. 그럼 내외분에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 내분은 더해주니까 1 됩니다. 그럼 외분은 더하기 썼으니까 남은 거 빼기죠. 그렇죠. 여기서 곱하기 생각할 수는 없잖아. 요게 내외분의 공식. 선분에 해당되는 양 끝점 먼저 적고 점 먼저 적고 그리고 아래에는 길이의 B 대각선으로 곱해 내려가면 되겠습니다. 내분은 더해주시고요. 외분은 빼준다는 사실 기억하고 해당 문제에서 다시 돌아갑시다. 점 A의 좌표는 4,0 점 B의 좌표는 0,6 얘네들을 n 대 2n 더하기 1로 외분하시겠답니다. 자, 그러면 외분점 X, 외분하는 점의 좌표를 찾으면은 대각선 곱해서 내리고 대각선 곱해서 내리고 그리고 아래에는 분모에는 뭐가 들어간다? m 대 n의 값의 합 n 더하기 2n 더하기 1분의 자 곱해서 갑니다. 4 곱하기 2n 더하기 1과 잘못 적었다. n 곱하기 0부터 더하기 2n 더하기 1과 x좌표 4 그리고 문제는 필요로 하는 건 아니지만 y좌표까지 우린 표현해 보도록 하죠. 아차 이거 외분이죠. 큰일 날라고. n 2n 더하기 1분의 y좌표 n 곱하기 6 2n 더하기 1 곱하기 0 요걸 어떻게 한다고요? 외분이니까 빼준다고요. 빼로 미안. 자, 문제에서 우리가 볼 거는 점의 x좌표, xn 요것만 보는 것이긴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xn이라고 이야기할 건데 xn은 뭐가 되느냐? 분모에서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분의 분자 너 0으로 나가리 날라갔으니까 마이너스 8n 더하기 4 따라서 xn의 리미트 극한은 적기도 귀찮죠?
1차분의 1차니까 개수의 비 양수 8로 수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살짝 봤던 9번 문제. 자,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A, B 선분 위에 있는 어떤 한 점 Pn 계속 바뀐답니다. X의 좌표는 알파 n, Y의 좌표는 베타 n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얘네들 곱의 극한을 물어보네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야기 포인트 하나 더. 삼각형 OAP. 삼각형 OAP가 어디냐면 여기 왼쪽 아래 조그만 부분. 너의 넓이랑 OBPN 이렇게 위쪽에 있는 삼각형 넓이의 비가 다음과 같답니다. 2n 대 4n-3과 같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넓이의 비를 유지하게 하는 점 Pn이 존재할 겁니다. 넓이의 비를 유지시켜주는 점 Pn의 좌표를 찾아야지만 알파, 베타 극한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요거 넓이의 비가 결국 무엇과 연결되는지 쌤이 하나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림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 그림을 쌤이 스르르 좀 보기 좋게 회전을 시킬게요. 회전이 어째 되노? 얘 안 도나? 얘야 좀 돌자. 요걸 돌릴 수가 있는데 내가 돌겠네. 이게 안 돌아가네. 이거 회전이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그래요. 좀 그래봐. 왜 안 돼? 쌤이 지금 기능을 제대로 파악 못했네요. 요게 회전이 되는데 일단 쌤이 보여주려고 한 이야기가 뭐냐면은 요 삼각형을 이렇게 회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직각삼각형이 좀 되게끔. 스르르르. 모양이 마음에 안 들어. 대충 이렇게 좀 타협을 할게요. 여기가 원점이고요. X축, Y축이에요. 즉 여기가 점 A 4,0이고 여기가 0,6에 해당하는 점 B. 그렇다면은 점 Pn은 여기에 있는 거죠. 알파 n, 베타 n인데, 자, 삼각형의 넓이가 지금 넓이가 2n대 4n-3이라고 하잖아요. 여기가 2n이고 색깔이 중복이 되어버렸네. 4n-3이라고 하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지금 이 삼각형들은 높이의 값이 원점에서부터 내린 수선의 발로 동일하죠. 삼각형의 높이가 동일합니다. 결국 넓이 B라는 것은 밑에 있는 선분 AN, BN 그리고 선분 PN, AN이 아니죠. 선분 A, PN, 빗변에 있는 PN, B의 길이 비와도 같은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넓이 B는 밑변의 길이 B와도 같다. 결국 점 Pn은 선분 AB의 죄송합니다. 기침 놀랬죠? 계속 목이 잠겨. 잠깐. 자, 점 Pn은 고로 점 Pn은 선분 AB의 2n 대 4n-3 내분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내외분의 아이디어가 여기서 똑같이 쓰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Pn의 점의 좌표를 바로 나타내 봅시다. 2n 더하기 내분이니까 길이의 B들을 더해야 되겠죠. 자, 위에서는 2n 곱하기 점 B의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니까 점 B의 x좌표 0 더하기 4n-3 곱하기 점 A의 x좌표 4 다시 2n 곱하기 점 B의 y좌표 6 더하기 4n-3 곱하기 점 A의 y좌표 0 계산하면은 요 부분이 알파 n, 요 부분이 베타 n이 되는 거죠. 따라서 알파 n이라는 것은 분모 더했다 얼마? 6n 3분의 분자 너 0으로 날아가니까 44 16n 34 12가 되겠고요. 베타 n은
더했다 마찬가지 동일한 6n-3 분모는 동일하네요. 분자 뒤에가 0이니까 26, 12n 나오겠습니다. 따라서 알파n과 베타n의 극한은 곱의 극한은 둘 다 수렴하는 수열인 거 맞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각각의 수렴값 6분의 16과 6분의 12의 곱으로 수렴하겠네요. 약분하면은 2, 약분하면은 3분의 8. 그래서 3분의 8이 16으로 수렴한다.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도형 이야기도 나오다 보니 여러분들이 방향을 못 잡을 가능성도 많고요. 그래서 요 내용 넓이 b가 선분의 길이 b와 같고 선분의 길이 b란 건 결국 내분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8번 문제에서 내분 공식 했던 것처럼 내분점의 좌표 찾고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풀고 있던 극한 계산해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0번이고요. 아유, 문제 10개 푸는데 뭐 시간이 이렇게나 훌쩍 지나가? 아, 너무 이거 비효율적인데. 자, an-bn 이야기 있고요. an 있습니다. 그럴 때 bn을 극한 물어보네요. 첫 번째 문제하고도 사실상 비슷합니다. 그럼 bn이란 것은 지금 알려져 있는 an-bn과 an을 가지고 bn을 표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요. an에서 an-bn을 빼는 겁니다. 그러면 bn 되겠죠. 따라서 이 두 수열의 극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n의 극한은 마이너스 3이니까 우리는 an-bn의 극한만 조사하면 되겠네요. 리미트 n 무한대 an-bn의 극한은 an-bn 대신에 해당되는 수열의 일반항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2의 2n-1제곱입니다. 센스 있게 요거 2분의 1 곱하기 4의 n제곱으로 바꿔버리도록 할게요. 등비수열이니까 미세값 n 거듭적으로 모양 나타내는 게 제일 이쁘고 깔끔하죠. 자, 분모는 4n제곱, 3n제곱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절대값은 4가 3보다 더 크니까 분자 분모를 4의 n제곱으로 나누도록 합시다. 나누기 4의 n 거듭제곱. 그렇다면은 분모에서는 2분의 1 남겠고요. 마이너스 4분의 3의 n 거듭제곱. 다시 1 남고요. 3 곱하기 4분의 3의 전체 n 거듭제곱. 그러면은 절대값이 1보다 작은 녀석의 극한 0으로 수렴. 너도 0으로 수렴. 따라서 2분의 1분의 1이니까 극한값 2가 되겠습니다. 마무리합시다. bn 수열의 극한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an 수열의 극한과 an-bn 수열의 극한을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an 극한 마이너스 3이고요. an-bn의 극한 2였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2를 빼니까 극한값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고요. 다음 11번, 12번 있죠. 11번. 어우, 신유형이랄까 뭔가 좀 겁이 나네. 수열의 일반항이 다음과 같을 때 극한이 xn의 극한이 0으로 수렴하게끔 하는 정수의 값을 찾아라. 일단 다 제끼고 xn 수열은 어떻게 생긴 겁니까? 8마 a 곱하기 4마 a의 n-1 거듭제곱. 무슨 꼴? xn은 등비수열이네요. 등비수열입니다. 첫 항이 8-a가 되겠고요. 공비의 값은 4-a가 되고 있는 상황. 자, 따라서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 역시 복습합시다. 첫 번째, 첫째 항인 a가 0이거나 또는 두 번째, 공비인 r의 범위가 다음과 같거나 여기에 해당이 되면 되겠죠. 주어진 수열에서 첫 항과 공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죠. 요게 문제 풀이에 필요로 한 내용 정리를 한 거고요. 자, 그렇다면은 요게 0으로 수렴해야 된답니다. 일단 극한 구에서 그 극한이 0이 되게끔 하는 정수 A를 찾아보도록 합시다. 이해됩니까? 반응 정리됩니까? 0이 되는 걸 그냥 다 구하겠다가 아니라 일단 먼저 극한을 구해보는 겁니다.
극한을 구한다, 수렴하는 것들을 찾겠다라는 거예요. 조건에 맞춰서. 그리고 그때 그 극한이 0이 되게끔 A를 맞춰 찾아주는 거고요. 즉 A에 대한 방정식입니다. A로 표현된 극한 찾고 그 다음에 A에 대한 방정식 풀이를 하겠다는 소리. 자, 그러면은 수렴 조건 첫 번째, 첫째 항. 현재 주어진 등비수열의 첫째 항은 누굽니까? 8-A네요. 이 값이 0이면 되니까 A가 8일 때, 그럼 xn이라는 수열은 이렇게 나오겠네요. 첫째 항이 0이니까 등비수열입니다. 둘째, 셋째 모두 다 0000 나오네요. 그럼 극한 얼마? 0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럼 A의 8이라는 건 조건에 맞는 정수가 돼요. 이렇게 해당되는 것들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공비의 범위.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그 공비가 지금 보니 4-A가 되네요. 자, A에 대한 범위로 정리합시다. 양변에 4를 빼고요. 4를 뺐습니다. 그리고 -1을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부호 바뀌면서 대각선 크로스 3보다는 크거나 같고 5보다는 작다. A의 범위는 3 이상 5 미만. 그럼 만족하는 A의 값은 잠깐. 자, 그렇다면은 등비수열, 요건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해당되는 거 3, 4 두 개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등비수열이 수렴합니다. 수렴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0으로 수렴하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0으로 수렴하게끔. 자, 그럼 그거 어떻게 따지느냐? 공비 R이, 자, 다음과 같은 경우. 공비 R이 다음과 같은 경우.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사실 이렇게 두 개 찢어보는 게 아주 제일 정확한 겁니다. 절대값이 1보다 작은 녀석에 대하여 리미트 n 무한대 r 거듭제곱, r의 n 거듭제곱, 극한은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건 무한대 거듭제곱 하면 0으로 수렴하는 것이고요. 공비 r의 값이 1인 경우 리미트 무한대 r 대신에 1 넣고 리미트 거듭제곱 해주는 거니까 이거는 1로 수렴합니다. 자, 쌤이 앞서서도 두 번, 세 번 강조했어요. 극한이 0이 되게 하는 걸 보겠다고 했어요. 문제에서도 제시한 게 이꼴 0이니까. 그렇다면은 이꼴 0이 되는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범위가 해당이 되는 거지. 요 아래에 있는 R의 값이 1인 경우, 극한이 1이 되는 경우는 해당 사항 없다라는 겁니다. 본 문제에서는 극한 0이 되는 걸 체크하고 있는 중이에요. 즉 등호는 제외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족하는 A의 값은 4밖에 없네요. 요거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두 개 합은 10이 되겠습니다. 요런 것도 약간 함정이라고 해야 될까? 신경 써야 될 부분이겠고요. 12가 정답이고 3을 더한 15가 보기에 없죠. 나름 조금 배려해 주긴 했네요. 하지만 그런 보기 문항을 통한 판단보다는 실제 계산을 통해서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12번 점화식으로 구성된 수열의 극한입니다. 요런 건 어떻게 하느냐 얘기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취할 풀이 an과 an 더하기 1 모두 다 알파로 바꾸고 알파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값을 구해서 알파가 얼마다라고 나오면은 그게 극한 되는 겁니다. 해볼까요? an 더하기 1 대신에 알파 2 an 대신에 또 알파 분의 1. 자, 요거 계산 들어갑니다. 알파 곱하기 2마 알파가 1이니까 2알파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1 따라서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더하기 1이 0이네요. 이걸 만족하는 알파는 2차 완전 제곱식 알파는 1밖에 없네요. 알파는 1. 알파의 값을 구해서 나왔어요. 그럼 요게 수열의 극한 되는 겁니다. 풀이 끝. 요렇게. 오히려 요 문제는 관계식을 따로 정리하기가 더 힘듭니다. an과 an 더하기 1 모두 알파로 수렴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진행을 하는 거예요. 사실상 여기서 그냥 단순히 알파 대입한 게 아니라 이거 자체의 의미가 뭐냐면은 어디에서부터 이렇게 넘어온 거냐면은 리미트, 양변이
등호 똑같은 식이래요. 똑같은 식이라면 그 극한의 값도 동일할 거 아닙니까? 2-an분의 1. 그래서 an 더하기 1의 극한 알파, an의 극한 알파, 알파로 바로 바꿔 대입했던 겁니다. 실제 이런 문제는 내신 서술형에서 풀 때도 요거만 넣어주면다면은 꼼수풀이 그냥 무작위로 푸는 게 아니라 100% 정확한 정석풀이가 되는 겁니다. 의외죠? 요렇게만 적어 주신다면 되는 거예요. 요렇기 때문에 알파 이꼴 2-알파분의 1이다가 돼야지 요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요거 없이 대뜸 풀이가 시작하면은 조금 점수 받기가 힘들 수도 있다라는 거. 다음 13번 문제 보면은 그래서 쌤 마음 같아서는 이 다음 13번 문제에서는 지금 얘는 관계식을 정리하지 않고 찾는 거였고요. 관계식을 정리해야만 나오는 문제가 있었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살짝 맥락은 다르네요. 수열의 합 SN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항 AN이 문제 보기에 싹 보이죠? 그럼 요거 일반항 AN과 부분합 SN 사이의 관계를 이용한 문제. 이걸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일반항과 부분합 사이의 관계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었죠. AN은 SN에서 SN-1 빼는 거고 대신 S0란 건 없으니까 2 이상의 N에 대해서만. 그럼 첫 번째 항은 무엇으로부터 정의할 것이냐? A1, 1항으로부터 이야기할 거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맞춰서 일반항 찾아보죠. AN은 SN에서 SN-1을 빼는 거니까 SN은 뭐니? 3n제곱 더하기 그냥 n이고요. 마이너스 SN-1은 3 곱하기 n-1의 제곱 더하기 또 n-1. 전개합시다. 3n제곱 마이너스 2n 3 곱하니까 마이너스 6n 뒤에 있는 플러스 n과 만나서 마이너스 5n 플러스 1 3 곱하니까 양수 3 뒤에 1 빼주니까 2. 너네끼리 소거하고 남은 거 6n 마이너스 2 계산 확인하시고요. 대신 요거는 2 이상의 n에서만 성립. 그러면 첫 번째 A1은 무엇으로부터? S1으로부터 찾는다. SN 3n제곱 더하기 1에다가 1씩 넣으면 돼요. 1의 제곱 더하기 1 얼마? 4가 되네요. 자, 이런 상태에서 다음 문제 풀이 들어갑니다. 리미트 n 무한대 SN은 3n제곱 더하기 n이고요. n 곱하기 an이 무엇이다? an은 6n-2. 그러면 분모 3n제곱 분자 6n제곱 2차분의 2차 꼴이네요. 3분의 6 극한 2가 되겠습니다. 풀이는 간단하게 끝이 났네요. 또 새 나라 새 학생 새로운 문제 어디까지 해야 되겠니? 드디어 나왔네. 범위 나눠서 다루는 문제. 범위 다루는 문제. 요거 아하. 해봅시다. 자, 너무 또 부담스러워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만 하지 말고. 근데 요거 했던 거 아닌가? 요거 수업 시간에 합답형이랑 같이 14, 15, 17 요 세 문제 풀이 했었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쌤이 보너스 서비스로 이야기해 줄게요. 대신 14, 15분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이 fx 함수에 대해서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에 대해서만 정리할 거예요. 자,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했냐면은 함수 fx는 굳이 이 이름을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여기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등비수열의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입니다. 그래서 등비수열의 극한을 찾아야지만 함수가 완성이 돼요. 근데 그 등비수열에 보니까 공비가 함수의 변수인 x와 관련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x 값에 따라 그 극한의 값들이 순간순간 달라지고 있고요. x의 2n제곱, x의 2n제곱. 자, 이 문제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만은 없습니다. 조금 속도를 올려보기도 할 건데요.
등비수열로 표현되어 있는 항들이 전체가 등비수열이라는 게 아니라 등비수열의 극한으로 값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x2n제곱, x2n제곱이 이렇게 분자 분모에 분포되어 있네요. 따라서 등비수열의 극한을 다루기 위해 우리는 첫 항과 일반 항을 관찰할 건데요. 등비수열 x2n제곱, 첫 항도 x제곱이고요. 공비도 모두 x제곱이네요. 첫 항은 어떻게 찾는 거랬죠? n의 1대입이고 첫 항은 n의 1대입, 공비는 밑에다가 n 개수 거듭제곱, 그래서 x제곱인 걸 알았습니다. 자, x의 제곱이라는 것은 실수 x의 제곱은 언제나 0보다는 크거나 같은 값이죠. 실수의 제곱이야. x는 실수의 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이거를 다음과 같은 3개 범위로 나눕니다. 자, x제곱이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뭐 기준으로 볼 거냐, 0보다는 크거나 같은 공비가 1보다 작을 때의 극한이 있고요, 공비가 1일 때의 극한이 있고요, 그리고 공비가 1보다 클 때의 극한, 이게 케바케로 다 달랐죠. 다시 그 공비라는 건 누구였다? x제곱입니다. x제곱이라고 적으면서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그냥 공비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자, 그렇다면 리미트 n 무한대, 공비가 1보다 작은 것의 무한대 거듭제곱입니다. 공비가 1보다 작은 것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거죠. 무한대 거듭제곱. 그게 얼마인지 모르겠다 하면은 해당 범위의 값 하나 대입하라고 했었고요. 예를 들어 2분의 1 넣으면은 0으로 수렴하는 거 쉽게 찾을 수 있겠죠. 다시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공비의 n거듭제곱, 공비는 여전히 x제곱이에요. 근데 그 x제곱이 1인 상황에 1의 거듭제곱 극한이니까 1 나올 것이고요. 마지막 해당 범위에서의 극한 보는 거라서 모양은 다 동일합니다. 공비의 n거듭제곱인데 1보다 큰 게 공비입니다. x제곱이라 쓰면서 공비라고 읽자고 했잖아요. 그러면 1보다 큰 거 2의 거듭제곱, 요건 무한대 발산이네요. 요건 무한대 발산. 자, 그러면은 각 범위에 따른 함수 fx는 어떻게 결정이 될 것인가? 따라서 함수 fx는 공비의 거듭제곱 x제곱의 요거 적어놔야 되겠네. x제곱의 n거듭제곱 극한이 0이니까 1 플러스 x제곱 x2n제곱분의 x2n제곱의 극한은 1 더하기 0분의 0으로 나오겠죠. 극한 계산 바로 한 겁니다. 따라서 이때는 x제곱의 값이 0 이상 1 미만일 때는 극한 0이고요. 다시 함수 fx는 0으로 정의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x제곱의 전체 n제곱이 1이 되는 경우, 이때의 함수 fx는 x의 2n제곱 극한 1이니까 1 분자 또 1 되겠네요. 1 더하기 1분의 1, 함수 fx에다 집어넣은 겁니다. 여기가 1 되는 거예요. 색칠된 부분이. 따라서 2분의 1이 되겠고요. 마지막 x제곱, 즉 공비가 1보다 큰 경우에는 무한대 발산한다고 했죠. 그럼 요거 무한대 색칠된 부분들이 다 무한대가 되는 겁니다. 그럼 1 더하기 무한대분의 무한대, 분모에서 최고차, 즉 x의 2n제곱, 공비의 거듭제곱, 절대값이 큰 녀석 나눠주셔야 되겠죠. 개수의 비에 따라서 1로 수렴하겠습니다. 즉 함수의 값은 1로 나오는 겁니다. 자, fx는 이제 다 이야기가 된 거예요. 요 fx를 마지막으로 그래프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그래프로. 자, 이때 x제곱이 1이 되는 조건을 찾는다면은 너는 x가 양수 1이거나 아니면은 x가 음수 1,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는 대응되는 함수값이 1이랍니다. 마이너스 1 플러스 1에서는 얼마? 아니네, 2분의 1이네요. 2분의 1에 뿅뿅 점점으로 대응이 됩니다. 1,2분의 1이고 F1은 2분의 1이고요. F-1도 2분의 1입니다.
그러면 그 이외의 범위, 즉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이 아닌 나머지 범위, 1보다 큰 동네, 플마 1 사이 동네,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동네에서는 함수가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자, x제곱이 1보다 큰 값들은 다시 얘네들은 x는 1보다 크거나 아니면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습니다. 그리고 x제곱의 값이 0 이상 1 미만인 그런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x 값들이에요. 자, 요거 어떻게 찾았냐면은 살짝만 그리고 다시 지울 겁니다. 문제 풀이에 조금 뭔가 걸리적거릴 것 같아서. 자, 나름 y꼴 x제곱의 그래프라고 그려보았습니다. 자, 어떻게 볼 것이냐? 여기가 1,1, 마이너스 1,1이 되는 지점들이죠. 1,1과 마이너스 1,1입니다. 문제에서 이야기하기를, 그럼 요거 이제 지우고 보자. 문제에서 이야기하기를 x제곱이 1보다는 작아야 한답니다. x제곱이란 건 뭐죠? y. x제곱 y랑 같대요. 이 그래프에서 본다면은. 즉 x제곱이 1보다 작고 0 이상이란 말은 요걸 y로 바꿔본다면은 y 함수값이 0 이상 1 미만인 걸 찾으라는 겁니다. 그게 아까 지워버렸는데 괜히 지웠나? 이 y꼴 x제곱이란 그래프에서 y가 1보다 작다 그러면 요 아래 있는 것들이죠. 얘네들 너무 굵네요. 얘네들 요렇게 하늘색 색칠된 부분, 얘네들의 y의 값이 1보다 작고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태죠. 여기에 해당하는 x의 범위를 찾는 겁니다. x의 범위. 그러면은 여기서 아래로 내려가면 되는 거죠. x쪽으로 전부 다. x쪽으로. 그럼 그 x는 끝에는 포함이 안 되니까 구멍 한번 시원하게 내주시고요. 구멍 내고 여기도 구멍 내고 그 사이의 값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 같은 방식으로 x제곱은 언제 1보다 크냐? 요런 순간이죠. 요때 x제곱이 1보다 큰 값으로 나오죠.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x의 값들은 1보다 큰 동네,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동네 나타내시고요. 자, 해당되는 범위에서 그래프 마무리합시다. 1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함수 fx는 1로 나온답니다. 즉 함수값은 언제나 1쭉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1에 대응되는 값은 따로 있으니까 여기는 구멍 빠집니다.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고요. 그리고 뿔마 1 사이에서는 0으로 나온답니다. 쭉 요렇게 함수 fx의 그림이 그려지겠습니다. 그렇다면 14번 치역 묻는 거라든지 15번 ax-2라는 그래프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단다. 그러면은 그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그림 그려서 세 점에서 만나게끔 그래프 그려줄 수도 있을 거고요. 15번을 한번 풀어봐야 되겠네요. 15번 한번 풀어봅시다. fx 그래프를 가지고 가서 자, 요게 지금 색깔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함수 y꼴 fx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열심히 찾았던 함수 y꼴 fx. 자, 이때 15번 다음 직선이랑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라. 이 함수 fx랑 ax-2라는 직선이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 자, ax-2라는 직선, y는 ax-2라는 직선은 항상 지나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y절편 0,-2를 지나네요. 항상 이런 점을 지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조금 더 연장해서 요만큼이 한 1이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2라고 합시다. 이 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들입니다. 요렇게
이 점을 지난 무수히 많은 직선이에요. 얘가 어떻게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라. 교점 3개 있어야 된답니다. 자, 봅시다. 요거. 점 몇 개? 점 몇 개? 잘 모르겠다고요? 짧아서 그래. 요거 연장합시다. 연장. 다시 0,-2라는 y절편을 지나는 직선 본다면은, 자, fx 함수와 색깔이 달라 있지만 얘네들은 다 하나예요. fx 함수와 교점 이때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요 순간 1,0을 지날 때의 교점 몇 개? 1,0에서는 교점 없어요. 여전히 하나예요. 여전히 하나. 살짝 이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살짝 들어오니까 교점이 녹색 선에서 하나 있고요. 그리고 주황색 선에서도 하나 있습니다. 교점 2개입니다. 요것도 교점 2개예요. 녹색에서 하나, 주황색에서 하나. 요게 어떻게 됩니까? 요거. 녹색, 주황색에서 만나고 그리고 분홍색도 지나고 있죠. 요거 교점이 바로 3개가 되는 겁니다. 또 다른 3개짜리는 어디 있느냐? 바로 요렇게 왼쪽에 있는 마이너스 1,2분의 1이라는 점을 지날 때의 직선이 되겠죠. 참고로 요런 상태 또는 요런 상태에서는 교점이 하나 있습니다. 너가 교점 3개가 가지는 모양이고요. 요때도 교점 3개를 가지는 모양입니다. 뭐 당연히 직선은 이어져야만 될 거고요. 자, 지금 요게 교점 3개를 가지는 상황입니다. 그 교점을 가질 때는 어떻다? 1,2분의 1이라는 점을 지나는 순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상수 a를 곱하여라. 이 두 점을 지날 때 1,2분의 1을 지나게 하는 a와 마이너스 1,2분의 1을 지나게 하는 a를 찾아서 곱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첫 번째 점 1,2분의 1을 통과하는 경우, 그러면은 2분의 1은 a-2니까 만족하는 a의 값은 2분의 5가 되고요. 두 번째 점 마이너스 1,2분의 1을 통과. 이런 점들을 지난다는 게 그림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것처럼 3개의 교점을 3점에서 만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a는 마이너스 2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고요. 이 두 개 값 곱해주면 되니까 정답 마이너스 4분의 15 되겠습니다. 그림을 통해서만 이야기를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구간에서 교점들을 찾는 것도 이야기 있지만 이 문제에서는 여기까지만 좀 다루도록 할게요. 벌써 시간이 1시간이 되어버렸네. 16, 17, 17번은 이야기했으니까 넘어간다 치고 16, 18번 오케이. 자, 기왕 온 거 16, 18번 두 문제만 마저 더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문제도 사실 좀 난이도가 있어요. 요게 마냥 쉽지만 않습니다. 무엇보다 제일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이중근호라고 해서 근호가 이중으로 있는 거예요. 근호 속에 또 근호가 있는 요런 모양, 이런 꼴들을 이중근호라고 합니다. 요거는 현행 교과 과정이 아니에요. 옛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양이 루트 안에 루트가 있으니까 이 이중근호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참 마음에 안 드는데요. 이중근호 옛날 얘기를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좀 투덜대면서 선생님은 입은 좀 삐죽 튀어나왔지만 설명과 풀이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함수 fn이 좀 희한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보도록 합시다. 시그마입니다. 수열의 합으로 정의되어 있고요. 어떤 걸 합하느냐? 루트 마이너스 루트의 합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경험적으로 우리가 이런 루트 마이너스 루트 꼴이 있었을 때는 이런 것들이 많았죠. 루트 n 더하기 1 마이너스 루트 n, 그래서 n의 값이 1부터 10까지다. 그러면 1 넣어보니까 루트 2 빼기 1, n 2 넣어보니까 루트 3 빼기 2. 이건 적지 말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 10 넣어보니까 루트 11 마이너스 루트 10 해서 앞에 뒤에 신나게 빼서 루트 11 마이너스 1이다. 와 신난다. 이런 거 많이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문제는 또 이러기에는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마냥 이렇게 하기만 또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요 안에가 n 더하기 어떤 실수 k 곱하기 n으로 나와 있거든요. 참
마음에 안 드는데 일단 선생님이 제안하는 방향대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기존 풀이 방법대로 진행이 안 되니까 다른 방식, 지금 극한은 분명 아닙니다. 여기서는 극한 아니에요. 나중에 FN의 극한 보내긴 할 거지만 극한 문제 풀 때의 기억을 되살려서 합차식 인수분 해보겠습니다. 유리화 해보겠습니다. 분명 지금은 극한은 아니지만 유리화를 한번 진행해 보니까 루트 빼기 루트 있으면 유리화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중에 하나잖아요. 자, 그러면 분자에서는 루트 떼고 보니까 요거 요렇게 가져가서 루트 지압 비면은 n끼리 소거되네요. 다시 좀 정리합시다. 시그마 k꼴 1부터 n까지 루트 n 더하기 k 루트 n 더하기 루트 n분의 k 루트 n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자, 여기에서 이제 값들을 볼 텐데요. 좀 번거로워 보이지만 대강의 패턴을 파악하기 위해서 k에 1, 2, 3, 4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k가 1일 때 루트 n 더하기 루트 n 안에서 그냥 n 더하기 루트 n분의 1 곱하기 루트 n 나오겠고요. k의 값이 2일 때 루트 안에서 n 곱하기 2 루트 n 더하기 루트 n분의 2 루트 n 3일 때 루트 n 더하기 3 루트 n 더하기 루트 n 이런 식으로 계속 쭉 진행이 된답니다. 3 루트 n 어디까지냐? k에 n까지 들어가니까 루트 왜 이러기니 n 더하기 n 루트 n 더하기 루트 n분의 n 루트 n 뭐 요런 것까지 가요. 요게 쭉쭉쭉 등호 쫓아가니까 fn이랍니다. 그러면 리미트 fn이란 것은 얘네들 하나하나의 극한을 물어보는 것과도 같죠. 마침 얘네들이 수렴을 하거든요. 마침 수렴을 해요. 그래서 참고. 그럼 얘네들 하나하나의 극한을 일일이 다 구할 수는 없으니까 일반화를 좀 해볼까 합니다. 루트 n 더하기 k 루트 n과 더하기 루트 n분의 k 루트 n의 극한을 구해볼게요. 이거 극한 구하고 k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n일 때 계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입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분모에서 대빵 누구 루트 안에서 n이 대장이죠. 분모 안에서 루트 n을 분자 분모에 나눠준다면은 1 더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1입니다. 요거 근호 안에서 루트 n이니까 위에는 k만 남고요. 그러면은 요 극한 어떻게 되느냐? n 무한대 너는 0으로 수렴이니까 2분의 k라는 것만 남아요. 2분의 k. 그러면 요거는 k가 1일 때니까 얼마가 되느냐? 2분의 k 1이고요. 얘는 k가 2일 때니까 2분의 2가 되고요. 얘는 k가 3일 때니까 2분의 3이 되고 땡땡땡 2분의 n까지. 공통인수 2분의 1로 묶어내면 1부터 n까지 자연수의 합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자연수의 합 2분의 n 더하기 1 되겠네요. fn의 극한을 찾아라? 그럼 요거 무한대인데? 그리 되나? k가 10까지 가고 있죠. k가 10까지. 그럼 너는 자연스럽게 여기 마무리가 10이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는 10 곱하기 11. 그래서 2분의 55가 되겠습니다. 좀 문제가 마음에 안 들죠? 마지막 봅시다. 아무리 뒤쪽 왔으니까 좀 난이도가 있다. 이런 식으로 편하게 생각해 주시고요. 나머지 이야기 하는 거 보니까 역시 1학년 때 했던 나머지 정리 이야기가 안 떠오르지 않을 수 없네요. 나머지 정리 뭐냐면은 다항식 fx를 x-알파로 나누었을 때 그때의 나머지를
나머지 r은 f 알파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나머지 정리의 내용입니다. 글로만 적어 놓으면 이게 뭔 소린가 또 가물가물하시죠. 즉 fx라는 식을 x-알파로 나눈다면은 모 qx가 있을 것이고요. 나머지 r이 있는데 이 r의 값은 어떻게 구하느냐? q는 모릅니다. fx는 제시된 값이니까 뭔가 지지고 볶고 연산이 가능할 거고요. 그래서 q 앞에 있는 개수의 값이 0이 되게끔 양변 x에 알파를 대입하는 것이 풀이의 포인트가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r은 f알파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 x의 2n-1 거듭제곱과 x의 n 거듭제곱 더하기 4x를 이런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로 나누었다 몫은 qx가 있고요. 나머지 2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는 반드시 1차 ax 더하기 b로 나올 것이고요. 요거를 문제에서는 나머지 rx라고 하네요. rx를 찾은 다음에 1, 2를 대입하라는 겁니다. 뭐 이거 굳이 또 나머지 정리까지도 아니겠지만 나머지 정리 맞긴 해요. 미안 말이 좀 헷갈리는데 다시 이 ax 더하기 b, ab의 값을 잘 찾아보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때 나머지 정리를 쓰는 겁니다. 바로 요 앞에 있는 요 나누어주는 수 2차식 친숙하고 입에 쫙쫙 달라붙는 쉬운 녀석이죠. 요거 인수분해가 가능하더라. x 빼기 1, x 빼기 2로 인수분해가 가능하더라. 따라서 나머지 정리에 의하여 x에 첫 번째 x에 1 대입하면은 좌변 1의 거듭제곱 더하기 1의 거듭제곱 곱하기 4 곱하기 1의 값은 x 빼기 1이라는 인수 때문에 얘네 전부 다 0 a 더하기 b가 되겠고요. 다시 정리합시다. 좌변 왼쪽 변은 6 되겠고요. 오른쪽은 a 더하기 b. 두 번째 나머지 정리 쓰기 위해서 x에 2 대입합니다. 왜 대입하느냐? 요거 전체 0으로 사라질 거니까. 오른쪽은 2a 더하기 b만 남고요. 왼쪽이 어떻게 되느냐? 우와! 2의 2n-1제곱 더하기 2의 n제곱 더하기 4, 8 됩니다. 자, 요런 거 됩니다. 그래서 요 두 식을 연립해서 빼보도록 합시다. 땅땅땅, 니은 밑에 있으니까 땅땅땅 기억 위에 있으니까 니은에서 기억을 빼본다면은 A만 남네요. 땡큐 감사. A만 남고요. 밑에서 위를 뺐습니다. 8에서 6만 빼면 되겠네요. 그럼 앞에 있는 거듭제곱들은 그대로 8에서 6 뺐다 2 이렇게 나오고요. A의 값이 1하니까 이제 B의 값도 볼 수 있을 건데요. 기억식에다가 2를 곱하고 니은을 빼버립시다. 기억에 2배를 하면은 2A 빼기 2A니까 사라지고 2B에서 B 뺐으니까 b만 남겠고요. 2를 곱하고 뺐으니까 12에서 8 뺐네요. 4-2의 2n-1제곱 마이너스 2의 n제곱. 자, 이렇게 있습니다. 결국 나머지 rx라는 것은 복잡하네. rx는 ax 더하기 b꼴에서 a의 값이 2의 2n-1제곱 2의 n제곱 더하기 2 곱하기 x. 나머지 b의 값은 4-2의 2n-1제곱 마이너스 2의 n제곱. 자, 요게 rx입니다. x에 1과 2를 넣고 리미트 극한 취하라는군요. 마무리 들어가야겠죠. 근데 잠깐 보니 얘네들 항이 많아서 불편해 보이는데 다시 요대로 해야 되겠네요. 여백이 없으니까 요거 가지고 3페이지 갑시다. 자, 그럼 첫 번째 R1의 값은 그냥 1이니까 2의 2n-1 거듭제곱 2의 n제곱 더하기 2 더하기 4 빼기 2의 2n-1제곱 마이너스 2의 n 거듭제곱. 자, 플러스 마이너스 있으니까 소거될 거 볼까요?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2n제곱 마이너스 2n-1제곱 2의 2n-1제곱 다 소거되고 남은 거 굉장히 심플해졌네요. 6만 남았습니다. R1은 6이고요. 두 번째 R2의 값을 구한다면은
앞에 있는 계수에다 2를 하나씩 곱해주면 되겠네요. 2의 2n제곱이고요. 2의 n 더하기 1제곱이고요. 요런 게 좀 어색하다. 그럼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말 그대로 계수 2 곱하기 2의 2n-1제곱 2 곱하기 2의 n제곱 2는 4 더하기 4 마이너스 2의 2n-1제곱 마이너스 2n제곱이니까 자, 4 더하기 4는 그냥 8. 문제는 얘네들 봅시다. 2의 2n-1 거듭제곱 2의 2n-1 거듭제곱이 여기에도 있죠. 계수끼리 연산하면 되겠네요. 계수끼리 2의 2n-1제곱의 2배에서 얘는 그냥 빼기 1이죠. 2 빼기 1이니까 2의 2n-1 그대로 남겠고요. 요번에는 2의 n 거듭제곱 2의 n 거듭제곱 역시 계수끼리 빼면 되겠습니다. 더하기 2의 n 거듭제곱 되겠고요. 따라서 리미트 문제 질문이 뭐였더라? 4n 제곱분의 r1 r2 리미트 n 무한대로 갈 때 4의 n 거듭제곱분의 r1의 값은 6이고요. r2의 값은 2의 2n-1제곱이니까 얘는 2분의 1 곱하기 4의 n 거듭제곱이라 나타낼 수 있겠죠. 2의 n제곱 더하기 8 극한을 물어보는 것이니까 분모의 대빵 4의 n제곱으로 분자 분모를 나눠줍니다. 결국 리미트 n 무한대 6 곱하기 2니까 3 곱하기 4의 n제곱은 4의 n제곱 그냥 그대로 되겠고요. 더하기 6 곱하기 4 n제곱 2n제곱이니까 4분의 2의 전체 n거듭제곱 그리고 6 곱하기 4분 아니죠. 잠시만 상수니까 6, 8, 48 곱하기 4분의 1의 n거듭제곱이 곱해지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이 친구들 전부 다 0으로 수렴. 자, 이거 전체 곱하기니까 뒤에가 0으로 수렴하니까 앞에 것도 같이 0으로 수렴입니다. 얘도 전체 0으로 수렴. 남은 값은 극한 3이 되겠다. 여기까지가 문제 18번이었습니다. 자, 강의 좀 기네요. 필요한 강의들만 찾아보았다면 제일 좋겠고요. 그리고 빨리 설명 진행한다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 싶으면은 한 문제 들고 쌤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오고 톡 보내고 연락하고 질문하도록 하세요. 여기까지입니다.